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엘리트 앰비션 다섯 번째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엘리트 앰비션 4편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담았다면, 엘리트 앰비션 다섯 번째 투자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하면서 돈이 드는 에어비앤비를 왜 접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게 나쁘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왜 접은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거니까, 엘리트 앰비션 말 그대로 투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7년, 정확히 말해서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에어비앤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했냐면 최고 결정 찍을 때는 강원도 속초에 3개를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군산에 4개 정도 총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뭐 다 제가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 속초에 제가 첫 번째로 제가 17년도에 했던 그런 이제 그런 그 첫 번째 에어비앤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가계부를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집 100% 순수 편집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편집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도에 7월부터 그냥 보면 160만 원, 3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 17년도 8월에는 166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고 9월에는 125만 원 수입이 125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129만 9천 원. 근데 이게 지출 내역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지출 내역은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뭐가 이렇게 지출이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제가 개인적인 내용을 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지출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하고 제가 쓸데없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출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7월달에 27만 9천 원 받겠고 그다음 8월에 72만 6천 원, 그다음에 여기 79만 원, 갑자기 37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지출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 좀 말씀드리고 그냥 단순히 수입 내용만 좀 보고 지출 내역은 그냥 월 그대로 쓴 만큼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7월에 165, 그 다음 8월에 166, 9월에 125, 10월에 129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는 89만 7천 원, 그 다음에 12월에는 147만 원, 그 다음에 1월 같은 경우는 136만 원,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는 126만 원. 여기 보시면 겨울이라고 해도 빈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월에는 81만 원. 3월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빈 날짜도 보이죠?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112만 원.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84만 원.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옵니다. 105만 원.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137만 원.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여기 같은 거 내역 보시면 7만 6천 원, 12만 6천 원, 7만 7천 원, 7만 2천 원. 한 번에 이제 하루에 받았을 때 이제 그 정도 양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받았다고 여름에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뭐 1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10만 3천 원 받은 적도 있고 뭐 진짜 많이 받으면 성수기 때 15만 원 받은 게 있고 여기 보이시면 평일에는 5만 원 받은 적도 있고 방의 그런 금액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물론 평일 기준으로 했죠. 5만 원 받은 방도 있고 많이 받을 때 15만 원 받은 방도 있고 이게 그런 방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7년 동안 20년 동안 앨범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일단 매월 현금 흐름가 너무 좋았어요. 매월 내가 그때그때 사람들이 그날 퇴실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77,000원짜리 손님을 모셨어. 그리고 가셨어. 그러면 에어비앤비 수수료 뺀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 후반이라든지 7만 원 초반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 현금 흐름이 계속 매월 매월 페이드인 거죠. 매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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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페이드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죠? 그리고 연수익률이 제가 이번 첫 번째 투자할 때는 제가 이걸 소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유를 했는데 이거 5천만 원 투자를 했거든요. 아, 정확히 말하면 4,500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4,500 투자한 거 대비해서 연수익률이 한 15, 30%는 꾸준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연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수익률이. 이게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4에서 7% 정도 나오잖아요. 4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수익률은 정말 이제 역대급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17년도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진짜. 노매널 매일매일 수익 들어오고 수익도 이렇게 되니까 금방금방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느꼈냐면 월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는데 지금 제 나이 제 30대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이 때면 월 수익률에서 매월 매월 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시대차익형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전환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느낀 적이 있었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월세로 하진 않았습니다. 월세를 하진 않고 매수를 해서 소유를 했습니다. 소유를 했기 때문에 소유한 집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의 시세 차익은 다 발생이 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이 그냥 손해보고 집을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에어비앤비 매월 현금으로 확보되면서 연수익률 이렇게 확보가 됐죠. 높게. 그리고 약간의 시세 차익은 무조건 실현이 됐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2년을 보유했죠. 왜? 17년부터 20년까지 하면 최근 3년 만이니까 3년 동안 제가 어쨌든 어떤 집을 매수하든 간에 2년을 보유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20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제가 에어비앤비 활동했던 집들은 제가 처분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당연히 실현됐습니다. 예, 그건 말씀드린 거고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서비스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산전수전을 겪은 게 진짜 별의별 일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장사를 하시든 직장이든 간에 사람이 뭐 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상. 정말 진짜 잊지 못할 진상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진짜 뭐 내가 11시에 퇴실인데 그 다음날 3시에 누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근데 안 나가요. 심지어 연락 두절이야. 연락 두절이고 막 그러니까 알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막 술 먹고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전화도 안 받고 갑자기 막 청소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막 진짜 비매너 손님들 그 안에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완전 설거지라든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진짜 그런 손님들 너무 많은 거죠.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가끔씩 그럴 때 있었어요. 막 이게 갑자기 막 두꺼비집 내려가가지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새벽에 막 갑자기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막 연락 오고 그거 처리하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정말 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이런 경험들이 진짜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 지금 스쳐 지나가면 그때그때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든 다 풀리게끔 마련해서 다 재밌던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배웠던 건 정말 진짜 제 서비스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정말 진짜 인정하고 정말 재밌었던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에어비앤비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말해볼게요. 한 달은 며칠이죠, 여러분? 뭐 30일 아니면 보통적으로는 31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 거 수익 현황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방인데 어떤 방은 평일인데 5만 원, 그리고 성수기나 그다음에 내가 주말 혹은 공휴일, 토요일 이때 15만 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만 원 받으면 매출의 한계성을 느낀다는 거죠. 매출의 한계성. 무슨 얘기냐면 매월 30일 날 내가 풀로 15만 원씩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죠. 왜 평균단가 단가가 가지고 할인 전략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0일 날 풀로 때려봐야 제가 얼마 벌 수 있죠? 450만 원이 한계라는 거죠. 한계.
450만 원. 제가 정말로 진짜 15원씩 다 받는다 쳐도 저는 4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매출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물론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죠. 저도 17년도에 18년도에는 정말 그게 기뻤고 했기 때문에 알기를 아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도 이제 사람이 이제 더 큰 걸, 더 새로운 걸 원하고 더 이 큰 업그레이드 된 걸 원하기 때문에 어, 상기, 한 달 상기 등 영업을 하게 되면 이 꾸준함도 요구가 되지만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인이나 DC가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그런 이제 안정됨이 있으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안정됨이 없고 단기적으로 받으면 수익률이 높아가고 이런 약간 양날의 검이 존재하면서 매출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만 3년 동안 해본 결과 월 매출의 한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어떤 도전이냐? 이제 매출의 한계를 뛰어넘는 단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알파로 그냥 새로운 이게 영역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에어비앤비가 아닌. 왜냐면 3년 동안 해봤으니까 딴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어떤 걸 해보고 싶냐? 기존의 에어비앤비 매출의 한계를 깨고 싶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완전히 이제 무제한인 거예요, 무제한. 무제한. 450만 원 매월 매출이 한 방당 450만 원 그런 게 아니라 한 업장당 매출이 무제한의 영역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걸. 한계를 벗어난 사업 장사 플랫폼. 이걸 원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엘리트 뮤지엄이 원하는 건 사업 장사 플랫폼. 매출의 한계가 없는 매출 한계를 깨고 싶은 거죠. 매출의 한계를 깨고 싶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만의 장사 혹은 사업 이런 게 이제 매장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하고 그 다음 또 두 개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두 개를 늘리고 두 개 늘려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하고 아이템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뭐 여러 가지 각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행 중입니다. 실행 중이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화 돼가고 있고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신규 사업 아이템 연구에서 실행하고 있다. 수익 나고 있다. 이 점만 말씀 좀 드릴게고 부동산 시세 차익 도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F&B를 접으면서 F&B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제 월 수익형 현금으로 확보에 추정을 뒀다면 이제는 부동산 시세 차익에는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미래에 대한 도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등기를 쳐버리는 거죠. 등기를 쳐버려서 전세를 끼고 하는 건 제가 매달적으로 월세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시세 차익에 도전하는 거죠. 한계.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내가 전세를 주고 어떤 집을 내가 등기를 치고 어떤 소유를 얻어요. 소유를 얻으면 정의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집이 3억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3억이 됐는데 이 집이 3억이 돼서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썼던 건 에어비앤비 매출의 한계를 깨고 싶었습니다. 매출의 한계를 깨고 싶었던 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게 사업이냐 장사냐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다섯 번째 투자 이야기는 진짜 에어비앤비가 제가 뭐 나쁘다 그런 얘기 절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재밌고 정말 진짜 제가 정성스럽게 진짜 열심히 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접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많지만 저는 진짜 에어비앤비를 제 한계를 깨고 싶어서 매출의 한계를 깨고 싶어서 그렇게 도전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뚱아리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본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분야 1, 2, 3 세 가지 영역을 다 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홀해지니까.
그만큼 서비스 질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감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접었습니다. 20년도에. 20년도 하반기쯤에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되는 에어비앤비를 가감하게 접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이래서 접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얘기 진짜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렸는데, 엘리트 앰비션 5번째 투자 이야기, 내가 돈이 되는 에어비앤비를 접은 이유 정말 다 시원하게 다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 이야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